Don't you feel this rhythm in my 가 네 시선이 멈춘 dance 오묘해진 빛에 더 끌려 Baby 멈추지 않을래 내 맘을 거칠게 뒤흔든 music Let's go Let's go 그 위를 아스리 moving Check this Korea 이게 뿜이 따라 pop pop Just feel the music pop pop That's right Better get a beat in my heart 이리 따라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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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feel the music pop pop tonight 너만이 빛나서 shine 터질 듯한 내 심장이 이 순간 가라앉는 동작을 주고받는 feeling 너와 부딪히는 감정 속에 feel so high Don't pop it, we pop it, my baby 내 옆에 네가 다가올 때 빨라지는 groove 눈은 마주 핑 돌고 짙어져가는 mood 더 높이 올려 텐션 혼자의 밤이 새도록 Oh, just wanna keep dancing 이 밤을 깊숙이 뒤흔든 music Let's go, let's go 그 속을 아찔한 moving 몸을 맡기고 이게 뿜이 따라 pop pop Just feel the music pop pop That's right Better get a beat in my heart 이리 따라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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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feel the music pop pop tonight 너만이 빛나서 shine 터질 듯한 내 심장이 이 순간 가라앉는 동작을 주고받는 feeling 너와 부딪히는 감정 속에 feel so high Don't pop it, we pop it, my baby Ooh, tonight we pop it, we pop it Ooh, tonight we pop it, yeah 잠시 템포를 늦춰도 멈추지 말아줘 밤새 black music 이게 뿜이 따라 pop pop Just feel the music pop pop That's right Better get a beat in my heart 이리 따라 pop pop Just feel the music pop pop tonight 너만이 빛나서 shine 터질 듯한 내 심장의 이 순간 까만 눈동자로 주고받는 feeling 너와 부딪히는 감정 속에 feel so high Don't pop it, we pop it, my baby Pop it up, pop it up I just wa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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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it up, pop it up I just wa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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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엄주원 아나운서가 출연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드림 오브 트리님이 신청하신 비비지의 밥밥입니다. 지금 그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성지영 누나를 너무나 그리워하며 울부짖으시는 댓글이 셀 수도 없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렇게 상냥하게 활짝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캐릭터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엿새 남겨두고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단일화 합의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아주 톱 뉴스였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다룹니다. 큐시트 산책에서 미리 살펴볼 테니까 끝날 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보겠습니다. 네, 강민승님, 여기가 더 라이브 방송 같습니다. 어디랑 비교하신 거죠? 어디랑 비교하신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더라고 하셨는데, 지장군님, 네, 지장군 맞습니다. 네, 이상한 거 쓰면 큰일 나겠네. 오늘부터 하단 자막 채팅글 뜨기로. 지금 뜨고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 지금 뜨고 있군요. 네, 저희가 뭐 이상한 거 쓰면 큰일 나겠네 하시는데, 저희가 자동적으로 모든 자막을 내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필터링을 한 단계는 해서 내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낮에 눈에 띈 소식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지명이 침략국인 러시아어 발음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크라이나 지명은 우크라이나어 발음으로 표기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뭐 키예프, 크림반도 이런 말들이 다 러시아어 발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언어, 역사와 문화를 왜곡 비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국권을 빼앗으려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지명이 침략국인 러시아어 발음으로 한국에서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호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어 발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예프가 아니고 키이우입니다. 이게 원래대로 우크라이나어 발음으로 하면 크이우라는데 이거를 키이우라고 발음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이우라고 하기로 했고요. 크림반도가 아니고요. 크름반도입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 그리고 동슬라브 문명의 근간이죠. 드네프르강, 드니프로강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깜빡하고 키예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장 사과하고 키이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주요 외국 방송은 오일 전문가님 여전히 키예프라고 발음하던데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호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에서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를 하나 골라봤어요. 이게 오미크론에 확진된 기자가 직접 쓴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랑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그 자문받은 내용이랑을 합쳐서 쓴 건데요. 뭐 슬기로운 재택 치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기자는 새벽에 코가 심하게 막혀서 잠이 깼고요. 미열이 느껴져서 체온을 재봤더니 37.4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해봤더니 2줄이 나왔다고 하고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문자로 얘기를 했대요. 자가 진단을 해봐라. 그랬더니 가족들은 모두 음성이어서 부친이 혼자 계시는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부친과 방하고 욕실을 따로 썼고요.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혹시 여기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확진이 되셔서 지금 재택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다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쭌쭌잉님, 지장군의 단골 멘트 8초 후에 정철진의 머니톡으로 돌아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조금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멘트인데 뉴프대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요. 일반 관리군한테는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열이나 설사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종합감기약, 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 키트를 구비해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분사형 소독제 이거를 주문을 해서 이 확진자가 생활한 공간에 수시로 뿌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네. 네, 빌로바 TV님, 지장군 늘 사랑하는 거 알죠?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도 빌로바 TV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사용한 쓰레기의 회출법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용한 쓰레기를요, 소독을 한 다음에 격리하는 방에 따로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 재택치료가 종료된 다음에 다시 소독을 해서 봉투에 넣고 이 봉투를 밀봉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또 넣어서 밀봉. 그러니까 이중 밀봉이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종량제 봉투 겉을 소독해서 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휴대전화보다도 이 쓰레기 봉투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삐까보정님, 지장군이 달라졌어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은 쪽이겠죠? 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정철진 평론가와 머니토크 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셨구나. 댓글 읽어달라는 피드백이 너무 좋아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BJ님. 누나 근데 왜 자꾸 젊어지시나요? 이런 건 제 입으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아, 인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네. 민망하셨죠?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괜한 네. 얘기를 해서. 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를 총 집합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금융 소식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셋이 하다가 둘이 하니까 조금 약간 어색하시죠? 네. 아마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네. 주변인이 네. 확진이 됐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바로 또, 네, 본인은 지금 자가 검사 키트로 했더니 음성이 나왔대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자가 검사 키트가 오늘은 음성인데 내일은 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네, 한이님 댓글 읽느라 인사를 안 하신데 여러분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뒷전으로 밀어둔 나쁜 진행자입니다. 네. 아까 했습니다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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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뭐 원자재 시장이 정말 막 난리가 났고 특히 기름값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네.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비극적이고 네. 뭐 정치 외교적으로 심각하지만 네. 경제 쪽으로 오면 원자재를 네, 네, 건드리기 네, 네.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네. 중요한 또 이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가 자원 대국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석유, 천연가스, 또 밀, 옥수수, 알루미늄, 뭐 넵톤, 크세논 막 어마어마한 자원의 보고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예측이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지난주 이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원자재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네. 기름값이 배럴당 $100도 아닙니다. WTI 기준 이제 네. 113달러까지. 113달러. 113달러면은 뭐 한 달 새, 일주일 새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은 어느 정도나 한 오르는 20% 이상 오른 한 거죠. 달 새? 네, 우리 방송하고 한 15%가 올랐으니까 아.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 방송하고 됐고 15%. 이게 비단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네. 웬만한 천연 자원들 다 뭐 가스도 네. 그랬고요. 조금 네. 이따 설명하겠지만 금, 은부터 해가지고 밀, 옥수수 전체 원자재 시장에 다 요동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름값만 지금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네. 아마 이것도 새로운 정부의 숙제이기도 한데 지금 유류세를 인하한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터당 뭐 휘발유가 1,800원을 향해 가는데 그때도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이게 반영되는 게 네네, 한 국내 2주, 유가에 네, 3주. 9주. 제 생각엔 대선 끝나면 이 정도 가격이면요. 리터당 2,000원은 그냥 나올 것 같거든요. 유류세 인하했는데도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부는 또 숙제를 하나 안게 되죠. 사실 왜냐면- 그때 유류세 인하한 것도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물가 한다, 잡으려고 안 한 한다, 막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몇 달 안 됐잖아요. 몇 달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유류세 인하를 무색하게 하는데 지금은 아마 현재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새로운 정부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안 하면 진짜 물가는 대폭등을 그러면 새 해버릴 정부가 테니까. 처음부터 세수에서 약간의 그렇죠. 그 악가지를 갖고 시작한다는 건데 그것도 참 쉽지 않겠네요. 공식 통계가 만약에 유류세 인하 30% 인하를 뭐 네. 3개월에서 6개월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약 세수가 4조 원대 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숙제를 또 안고 출발하게 코로나 되는. 상황에 네. 세수는 줄어들고 네. 참 숙제가 그렇다고 또 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네, 안정되기는 물가는 어렵고. 잡기 예. 어려웠고 지금 그 곡물 가격도 뭐 엉망진창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거의 유럽 쪽의 밀이라든가 밀이죠. 네, 옥수수를 네. 또 대는 그런 네, 네. 나라인데 네. 지금 또 요동을 치고 있고 향후 향방도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근데 원자재는 주로 이제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미래 네. 가격들 그러니까 훨씬 더 음. 악화되는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어서 지금 밀 차트, 뭐 옥수수 차트를 뭐 곡물 차트를 보시면 네. 거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냥 매일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이런 원자재 시장이 정말 요동을 치고 있어서 네.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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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자원 하나 나지 않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자원을 네, 사들여서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자원이란 원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미 뭐 물건 자체를 만드는데 적자. 네. 또 물류비 자체도 석유가 좀 베이스잖아요. 올랐죠. 네, 그쵸. 그러니까 물류비를 좀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식료품 쪽 요즘에 다 가격 줄줄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있으면 더 오르겠죠. 네, 밀 옥수수 가격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도 조금만 더 장기화가 되면 정말 치명타입니다. 이건 주식 네. 시장이 지금 약간 멈춰 있는 듯해서 잘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네. 이게 쌓이면 또 몰아서 그렇죠. 또 충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도 뭐 2,000원 유유 2,000원은 좀 그런데 네. 기름 5만 원어치가 7, 8만 원까지 올라가겠네. 2,000원이 넘어가면 대중교통으로 잠깐 가야겠네. 예. 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단위당 한 10만 원씩 넣거든요. 네. 한 13일 만에. 근데 이제 안 돼요. 한 13만 원 정도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의 체감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가격은 또 그렇다고 원자재 값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가격을 또 막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적자를 감수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길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되게 위기가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통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고전적인 이런 원칙이 작용해서 금이나 은 가격이 급등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다시 폭락했다가 다시 치솟았고 네. 지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분명 그러셨잖아요. 네. 먼저 깬다. 환율이 네. 네. 환율이 이게 위기가 고조되면 그 달러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더 막 천정부지로 솟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지금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 일단은 하나하나 좀 뭘까요? 보면 일단 네. 금, 은은 네. 역시 네, 공식대로 네, 네, 네.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금보다는 은 가격이 훨씬 많이 지금 튀어 올라가지고 아 그래요? 금, 은도 네. 최근 한 일주일 새에 10% 네, 이상씩 네, 지금 오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위기에 많이 찾는 게 달러라고 했었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오르긴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말씀하신 대로 올랐는데 네. 지금 보면 완벽하게 달러다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1205원, 1204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도 체크업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암호화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때만 해도 암호화폐가 굉장히 밀렸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하고 네. 3만 비트코인 경우에는 막 3만 떨어졌죠. 2천이 네. 깨지냐 마냐 네. 하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오히려 10,000달러가 또 올랐거든요. 네. 4만 5천 달러까지 갔다 4만 2천 달러인데 코인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모든 은행 거래에서 퇴출되는 스위프트가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루브라도 거의 폭락을 하게 예. 되면서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에 뭐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은 현재 달러랑 교환이 가능하고요. 코인 중에서 뭐 US 테더라고 해서 1대1 교환되는 코인도 있고. 달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대거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나와서 시장을 완전히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올랐다기보단 달러와의 그 환금성 그렇죠. 이런 거가 주요했던 거군요. 예, 쿠션 돌리려는 것들. 아. 근데 이제 러시아만 암호화폐를 사느냐? 우크라이나도 지금 은행이 완전히 폐쇄됐고, 네. 예, 뭐 연료도 못 넣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암호화폐로 가게 되면서 러시아, 다른 걸 우크라이나발 할수 수요가 몰려서 네. 암호화폐를 끌어올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요번에 암호화폐는 배제될 것으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틀렸잖아.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찾았잖아라고 이제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뭐야? 네,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저는 약간 여기서 위기가 또 한 번.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렇게 보면 러시아라든가 이쪽이 다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저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오히려 더 옥죄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에 또 제재 암호화폐에 수단에. 대한 규제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오늘 미하원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불확실하지만 올해 1년의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입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던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오늘 파월 의장이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금리 인상 폭이나 네. 속도나 이런 거 좀 조정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어. 논란, 뭐 이슈가 매일 예, 나왔던 예.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실은 더 큰 악재는 미국의 금리 네, 인상이고 금리를 올릴 때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 0.5를 한 번에 올리는 네. 강한 긴축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 전문가들이 맨날 싸웠죠. 우크라 때문에 덜 올릴 것이다. 네네네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잘 보면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켰잖아요. 네. 유가가 지금 110불, 그러니까 뭐 물가가 113달러 뛰니까. 가면은 네. 미국 인플레도 당장 장난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세게 긴축할 네. 것이다.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교통 정리는 일단 제롬 파월 연준의장 본인이 했습니다. 네. 하원 청문회 금융위원회에 예, 예.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일단은 0.25%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러니까 물가가 0.5는 있고 아니다. 네, 경기가 있다면 자기는 경기 쪽을 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3월 15, 16일에는 센 강도 높은 긴축이 아니라 이제 무난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일시적이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공격적으로 가겠다라는 멘트도 또 했더라고요. 네. 뒷부분에는. 네. 네. 하고 일단 눈 가리고 아웅한 거다. 네. 3월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물가가 이 정도, 유가가 네. 이 정도라면은요. 미국 물가, 전 세계 물가가 들썩입니다. 인플레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또.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거의 확실히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뒤에는 더 센 긴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3월에 0.5%포인트를 먼저 올리는 것이 네. 나을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의장은 일단은 많이 떨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는 시장을 위해서 못하겠군요. 시장을 위해서 일단은 0.25%포인트 이제 인상을 한다 쪽으로 가면서 미국 증시도 급등했고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저는 결코 이거를 믿을 수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인플레는 지금 계속 나와요. 네, 7.58 아마 그 이상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의 일시적인 뭐 몰핀 정도, 약간 외면 정도라고 그러니까 보여지고 큰 있습니다. 충격을 한 대 모는 게 좋으냐, 큰 충격을 분산시키는 게 좋으냐, 네, 이거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0.을 올리는 게 분산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걸 0.25밖에 안 오히려. 올리고 시장에게 더 이 사인을 주잖아요. 네. 연준이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이거 잘못된 네. 믿음이거든요. 음... 그냥 물가가 막 비싸게 나오면은 높게 나오면 언제 또 몰아칠지 모릅니다. 네. 그럼 그때 맞는 매가 훨씬 더 아플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뭐 한숨 돌렸지만은 네. 예. 그러나 우리 나다님이 코스피 2,300까지는 빠져야지 하고 또 한걸음님이 2,300까지 가면 개미다 죽어요라고 네.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쌍바닥을 이야기한다면 네. 2,590을 한 번은 더 가야 네, 네. 이제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될 텐데 뭐 코스피를 많이 언급을 하셔서 2,590을 이번에 깬다. 그러면 상당히 밑에가 열려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 막 2,300 얘기도 하시고 막 2,400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2,500대에서는 어쨌든 스톱을 걸어줘야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뭐 긍정론 부정론이 있으면 네. 요번엔 전 부정론자거든요. 상당 부분 물론 3월은 일단 넘어갔다고 쳐도 당장 4월에 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른다 쪽이어서 저는 좀 많이 하락하는 쪽. 그래서 현금 비중을 거의 70% 정도는 들고 있어라. 이렇게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마땅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상되는 호재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선 아닙니까? 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국내 요거, 얘기로 지금 넘어가 엄청난 보면. 네. 우리 S민희님 폴 볼커 어서와 20% 금리는 기본이지라는 엄청난 또 댓글 주셨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이거에 하셔야죠. 네. 그 폴 볼커라는 사람이 네. 80년대에 오일 쇼크가 똑같이 예, 난 거예요. 예, 지금처럼. 예. 그러니까 물가가 튀니까 진짜 무섭도록 금리를 쳐 올려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가 다 주식도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방금 우리 민희님 말씀하신 그거를 제롬 파월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쭉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비용적 측면에서 유가가 올라가게 돼서 물가가 올라갈 때 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세게 올리면 네. 매번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죠. 왔더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은 야, 좀 물가 더 튀어 오르더라도 자기는 금리를 볼커처럼 폴 볼커처럼 안 올릴 거야라고 해서 이번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볼커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매를 안 맞아서
훨씬 뒤에 저는 더 안 좋은 영향에. 네. 물가라는 거 못 잡습니다. 한번 그렇죠. 튀어 올라 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국내로 눈을 좀 돌려보면은 이제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다 관망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6일 후에 대통령 선거 보고 그렇습니다. 다 관망하시는 걸 텐데 자 이제 뭐 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양강 대결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네. 윤석열 두 후보의 경제 정책만 이렇게 봤을 때 네. 지금 대선 이후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께 음. 어떻습니까? 대선 이후 좀 호재가 될 만하다던가 약간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하다던가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큰 틀에서 세 가지 측면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에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공공주도에 민간이 가세하는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흐르는 경제 정책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입니다. 네. 예, 하고 뭐 규제 완화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두 후보의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네네. 같고 제가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건데 네네. 첫 번째 뭐 어느 후보든 간에요. 다가온 숙제가 코로나19 극복인데 네.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890조인데요. 이게 코로나19 때 한 200조 이상 늘어났어요. 네. 생각해 보시죠. 2년 반, 2년, 3년에 200조 이상이 늘어났다면 이 빚은 실제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거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과거에서 이런 정도의 빚 한번 터졌던 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네. 카드채라고요. 네, 네. 예, 네. 사람들이 카드를 하도 긁다가 신용불량자가 난 예. 그 때문에 LG카드라는 회사가 망하고 없어졌죠. 신한카드가 된 네.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이 빚 부실은 거의 한 6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숙제들은 아마 이 자영업자 빚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부채 채무 조정이라는 카드를 여기에 대해서 꺼냈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긴급 신속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제 자영업자 살리기에 네. 나서겠다. 네. 이렇게 좀 두 네. 후보가 대비되는. 네. 그 첫 번째가 아마 자영업자 부채 처리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누가 되든 물가입니다. 예. 물가가 전 가장 첫 번째 뭐 경제팀 네. 예, 해당 정부의 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물가 잡는 핵심은 지금 원자재 수급 네. 확보거든요. 예. 근데 원자재를 전 세계가 못 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물가가 튀어오르는 게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새로운 정부는 네. 물가 폭등이라는 걸 그대로 막고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아까 네. 이제 3월 9일로 가장 지금 많이 주목되는 게 네. 부동산인데 네. 잘 보시면은 두 후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의 민간 또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이기는 하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접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령 규제에 있어서도 뭐 윤석열 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 뭐 세금 규제 완화지만 이재명 후보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서 네네. 네. 일시적으로 거래를 튼다. 이제 예. 이런 것들은 맥락이 좀 이제 맞닿아 있기는 한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집값이 뭐 제 의견입니다. 막 올라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후보가 돼서 정권이 잡던 떨어지는 쪽의 걱정도 함께 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네. 인플레 구도라면 예. 그래서 지금의 정책들을 제가 매일 공부를 할 때 보면 다들 이제 올라가는 쪽을 막 못 오르게 막는 이제 양쪽 뭐 그런 쪽이기는 한데 또 부동산이 한번 하락 쪽으로 가면 걷잡을 수가 그렇죠. 또 없습니다. 네. 금리 그러니까 인상 국면이고 인플레까지 있으면 하락할 가능성은 커지죠. 그렇죠. 게다가 네. 원자재발 경제 위기는 항상 거의 100%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거든요. 예. 경제 불황으로 안 간 적이 예.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원자재발. 원자재도 막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수급이 깨진 네.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세 가지 숙제를 다 안고 출발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딱히 그 후에는 좀 좋아지겠다, 나아지겠다 하는 시그널도 별로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풀어가는 경제 네. 위기 국면, 경제 네. 불안 국면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해외발 이슈들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고요. 계속 뭐 첫 시간에 첫 번째 질문에도 얘기했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잠잠해지거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1순위로 먼저 타격을 받는 데는 우리나라, 뭐 아니면 독일, 네. 뭐 일본 이런 경제들인데 그 내수가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글쎄요. 이 지금 막 오늘 단일화도 그리고 막 어떤 정치 이슈가 막 되고는 있는데요. 저는 딱 새 정부 출발하면 맞닥뜨리는 거는 경제라고 보고 있고 네. 그때부터의 물가 잡는 문제들 막 너나 나나 막 올릴 거거든요. 예, 가격을. 그걸 그렇겠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와중에서 자영업자분들 리오프닝 됐는데 이제 빚 갚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빚 부실화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아서 각 후보의 경제팀 네. 정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바싹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네, 당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당선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남자랑 여자 이게 연애를 시작할 때도 네. 우리 사귀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일 이후가 중요한 거고요. 맞아요. 네. 선거도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된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해안을 다 가지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대통령 선거 날 바로 다음 날이라서 저희가 프리데스크에서도 그 정치 코너를 특집으로 준비할 예정이어서 정철진 평론가님과는 2주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영향 이런 것도 그렇죠. 좀 분석해 아마 보면 좋겠습니다. 2주 후면 또 많은 것들이 변했을 네. 겁니다. 네. 오늘 인사.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자, 4분이 남았는데 오늘은 랩까지 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자, 빌로바 TV님 드랍 더 비트 하셨는데 4분이 남았기 때문에 랩까지는 아니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톱블록은 뭐 당연히 6일 남은 대선 소식입니다. 자, 뭐 기자 출연까지 포함해서 모두 8곡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톱은 모두 예상하겠지만 단일화입니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오늘 새벽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6일 남은 이 대선 이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사용될 그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확진자나 확진 우려자는 투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3사가 대선 여론조사가 허용되는 마지막 시점 어제와 그제였는데 어제까지였죠. 오늘부터 새로 조사한 거는 공표를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사된 그 단일화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결과가 저렇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5%포인트인데요. 2주 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보다 한 1%포인트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10.7%여서 아직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표심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전투표 하겠다는 응답자는 35%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지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가 이것도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저 지지율보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어느 후보의 당선 확률이 당선 가능성이 어느 후보보다 얼마나 높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이제 오미크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19만 8,800명이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확진이 돼서 오늘 업무에서 배제가 됐죠. 근데 조금 전에 6시 기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1만 1,049명. 역대 최다입니다. 6시 현재로 21만 명대는 역대 최다입니다. 그렇지만 방역당국은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낮다. 그리고 위중증으로 그렇게 많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걸 고려해서 지금 오는 13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 두기를 앞당겨서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6시에 21만 한이님, 네, 6시에 21만 넘습니다. 네, 민정킴님, 여기 장사 잘하시네 하셨습니다. 네, 제가 뉴스데스크 바람잡이 영업맨입니다. 장사 잘한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내용을 보면 6시, 지금 6명인 사적 모임 인원 8명으로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 중이고요.
10시까지의 영업시간 11시 또는 12시까지로 늦출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논의 중입니다. 이게 최종 조율 단계인 걸로 알려졌고요. 내일 오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완화가 되는지 뭐가 바뀔 것 같은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두 번째 블록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희생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요. 키이우 제가 프로그램 초입에 말씀드렸죠. 키예프 아니고요. 키이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을 연결해서 참혹한 상황을 전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과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갈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된 이용주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